여러분, 이 필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그거 성형할 때 넣는 거 아니야? 예, 이마에 넣고 코에 넣고 팔자주름에 넣는 그거 맞습니다. 피부 밑 빈 공간을 혀채워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미용 시술 재료. 국내 필러 시장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필러는 사람 얼굴에 넣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칩에 넣는 겁니다. 채운다는 의미는 같지만 이 필러가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를 움직이는 반도체의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반도체 전쟁의 진짜 최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시죠? 성과급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안에 AP 칩, 차 안에 자율주행 반도체, 병원의 MRI 장비, 심지어 치과에서 이를 메우는 레진까지 이 모든 곳에 일본과 독일의 가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적어도 2019년 7월 1일까지는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일본이 수출 규제에 걸었던 그 세 가지. 맞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이 세 가지 소재의 수출을 전격 제한했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온 나라가 이 세 단어를 외우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슬러리, 황산, 염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무려 500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500가지 중에서도 뉴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세 가지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필러, 직역하면 채우는 것, 머리카락 수천 분의 1 크기의 유리가루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바로 그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20년 넘게 가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까 국산화 시도도 없었고, 시도가 없으니까 100%를 일본과 독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가장 싸다고 무시했던 소재가 알고 보니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이었던 겁니다. 값싼 것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20년 전부터 알고 혼자서 칼을 갈고 있던 기업이 안산의 한 골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시한 가루 하나가 어떻게 독일과 일본의 100년 독점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바꾸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에 락인, 록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바꾸는 게 너무 무섭고 비용이 커서 그냥 계속 쓰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메신저가 나와도 주변이 다 카톡을 쓰니까 못 바꾸잖아요. 반도체 소재 시장에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20년 넘게. 독일의 쇼트와 일본의 에드마텍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 3대 특수유리 기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필러 시장의 절대 강자로 100년 넘게 군림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원을 이 가루에 지불하면서도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제품이니까. 바꿨다가 불량 나면 누가 책임지지? 이것이 락인 효과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이 관성을 만들고 관성이 종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필러라는 게 도대체 뭘 하길래 빠지면 반도체가 죽는 걸까요? 반도체 칩은 만들어진 뒤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미세한 회로가 새겨진 칩은 습기, 충격, 열에 극도로 취약하거든요. 이 상태로 스마트폰에 넣으면 습기에 죽고 열에 죽고 충격에 죽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수지로 칩을 완전히 감싸주는 패키징 공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갑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갑옷의 재료가 에폭시 수지인데요. 분말 형태의 에폭시를 175도 정도로 가열하면 젤처럼 녹습니다. 이걸 금형 안에 넣고 칩을 감싼 뒤 온도를 낮추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칩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죠. 한번 굳으면 다시 녹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라서 반도체가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해도 칩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이 에폭시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만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자갈과 모래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야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반도체 갑옷도 똑같습니다. 에폭시가 시멘트라면 구형 실리카 필러는 자갈과 모래 역할을 합니다. 이 초미세 유리 구슬이 에폭시 안에 빼곡히 들어가서 열 전도를 돕고 팽창 어수축을 칩과 맞춰주고 수분 침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유리 구슬 하나하나가 완벽한 공 모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울퉁불퉁하면은 에폭시 안에서 고르게 퍼지지 않거든요. 치과에서 충침을 때 쓰는 레진도 같은 원리예요. 안에 들어가는 유리 분말이 고르지 않으면 쉽게 깨지잖아요. 반도체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가 일정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열이 새고, 열이 새면 수십억 원짜리 웨이퍼가 통째로 폐기됩니다. 수십억 개의 나노 입자를 찍어내면서 크기 편차 1% 이내 불순물 ppm 단위 관리. 이게 100년 넘게 독일과 일본만 할 수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뉴스는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 성공을 축하했지만 정작 발밑에 이 유리 가루 전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구형 실리카 필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부터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석경AT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초미세 무기화 합물 분야에 뛰어들어 나노 단위의 구형 실리카 입자를 합성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다라는 것과 그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락인 효과가 잔인한 현실로 드러납니다. 석경 AT가 대기업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고 있는 소재가 있어요. 검증된 거예요. 왜 바꿔야 하죠? 이게 소부장 기업의 비극입니다. 반도체 소재는 한번 검증에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새 소재를 테스트하려면 실제 생산 라인을 일부 멈추고 시험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소재를 쓰면 이 리스크가 제로예요. 신소재가 기존 것보다 10%더 좋아도 바꾸는 과정의 리스크가 30%라면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재 산업의 죽음의 계곡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의 관성을 깨지 못하면 기업은 죽습니다. 석경 AT는 이 죽음의 계곡을 20년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적재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해라, 일본산을 어떻게 이기냐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회사의 창업자와 연구진들은 하나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언젠가 이 기술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논리가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20년간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도 매일 연구실에서 나노 입자의 균일도를 0.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실험을 반복한 사람들. 그들이 갈고 닦은 칼이 칼집에서 나올 날이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들 자신도 정확히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술이 있어도 락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에 막혀 20년을 굶주려야 했던 것. 이것이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 성벽을 부순 것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자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의 수출을 전격 제한했죠.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까지 제외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공격은 일본 자신이 100년간 쌓아온 소재 독점이라는 성벽을 스스로 부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인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즉각 소부장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수입 답 연화와 국산 소재 검증에 총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의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필러 분야까지 전면 재점검이 들어간 겁니다. 공급망 전체를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대기업 소재 평가침해 레이더에 포착된 회사가 바로 석경 AT였습니다. 안산의 이 작은 기업이 보낸 샘플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쇼트, 일본 에드마텍스의 제품과 비교해도 오차 범위를 찾기 힘든 수준, 입자의 구형도, 크기 분포의 균일성, 순도, 모든 지표에서 글로벌 톱 클래스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진짜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석경 AT가 20년간 적자를 견디며 축적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용융견법, Molten Salt Synthesis이라는 합성 기술은 일반적인 합성법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입자 성장과 형태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 나노 크기의 유리 구슬을 수십억 개 찍어내면서 하나하나가 거의 동일한 크기와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국산화의 성과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불화수소의 일본산 수입이 규제 전 대비 87% 이상 급감했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3대 소재를 넘어 필러를 포함한 전체 소부장 생태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석경 AT는 그 확산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수출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은 일본이었지만 그 칼에 베인 것도 결국 일본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포토레지스트 글로벌 1위 기업 JSR의 영업이익은 수출 규제 이후 전년 대비 27% 급감했습니다. 불화수소 1위 스텔라 케미파는 32% 하락, 불화폴리이미드 강자 스미토모와 학은 10.5% 감소,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이 돌아서자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락인 효과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락인이 유지될 때는 독점 공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만 일단 그 락인이 깨지면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고객은 이미 대체제를 찾았고 대체제가 충분히 쓸만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비싼 이별 비용을 이미 치른 뒤에는 굳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잃은 일본 소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듀폰은 한국 공장을 증설해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일본 아데카는 전주에서 반도체 소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학업체 간토덴카 공업도 천안에 공장을 세웠죠.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기업들이 역으로 한국 땅에 와서 기술과 자본을 바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필러 시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경 AT의 기술이 검증되면서 그동안 독일과 일본에 100% 의존하던 필러 공급선에 한국산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겼습니다. 석경 AT는 도쿄 나노텍 전시회에 22년 연속 참가하며 일본 현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일본의 주요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기술 검토 미팅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공격했던 자가 배우러 오는 역전. 이것이 소부장 국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판입니다.
기술 독립이 왜 중요한지 돈의 흐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독일과 일본의 필러 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독일과 일본 기업의 이익이 됐습니다. 그 이익은 그 나라의 세수로, 일자리로, 기술 재투자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 우리 밖으로 빠져나가서 남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 해도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의 이익이 전부 해외로 빠지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조립국가라는 타이틀 뿐입니다. 석경 AT 같은 소재 기업의 국산화가 이 구조를 바꿉니다. 일본에 갖다 바치던 필러 대금이 이제 안산의 기업 매출로 잡힙니다. 그 매출은 연구원들의 월급이 되고 법인세와 소득세로 국가 세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수는 다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평택 삼성 캠퍼스 같은 국가 인프라에 투자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또다시 소비를 창출하고 그 소비가 내수 경제를 돌립니다. 이것이 기술 주권에 의한 경제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석경 AT가 20년 전에 포기했다면은 지금도 필러는 100% 수입이었을 겁니다. 일본이 또 한 번 공급을 끊으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국산화했는데 정작 패키징 소재가 없어서 칩을 못 만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이란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석경 AT의 존재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숨겨진 약한 고리를 메꾼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100조 원을 넘깁니다. 이 100조 원의 토대가 되는 소재 공급망이 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100조 원짜리 건물의 기초가 남의 땅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독립은 이 기초를 우리 땅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기업의 수익이 곧 국가의 국력이고 국력이 강해져야 우리 경제, 우리 자산의 가치도 지켜집니다. 이것이 소부장 국산화가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닌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인 이유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석경 AT 주식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석경 게이트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식을 사라가 아닙니다. 이런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이 아니라 안목입니다. 석경 AT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기업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첫째, 글로벌 독점 시장에 균열을 낼 압도적 기술이 있는가? 석경 AT가 쇼트와 에드마텍스의 독점을 깬 것처럼 특정 시장을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핵심은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인지를 가려보는 겁니다. 둘째, 20년 이상의 축적된 시간이 녹아 있는가? 석경 AT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용융견법 합성 기술,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얻은 입자 제어 노하우,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나 AI 같은 유행 섹터에서는 2년에서 3년 만에 스타 기업이 나오기도 하지만 소재 산업은 다릅니다. 10년, 20년을 묵묵히 연구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영역입니다. 셋째, 그 기술이 국가 전략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가? 필러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이듯 그 기술이 빠지면은 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키스톤 소재인지를 봐야 합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정책 지원이라는 바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확률이 한층 높아집니다.
진짜 부는 유행을 쫓는 손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투자 체크리스트에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재 의존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온 나라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세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그 세 단어 너머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지키는 갑옷의 핵심 소재, 구형 실리카 필러. 독일과 일본이 100년 넘게 독점해왔고 우리 스스로 락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20년을 바쳤던 시장.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안산의 한 기업이 20년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빗장을 풀어준 순간 그 칼이 빛을 발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석경에이티 한 기업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부장 생태계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던 부가가치가 국내로 돌아오고 그 돈이 일자리와 인프라로 선순환되는 구조. 이것이 기술 주권이 만들어내는 진짜 국력입니다. 일본의 비웃음을 실력으로 갚아준 20년의 고집. 그것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기업의 홍보도, 특정 종목의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숨겨진 자부심에 대한 기록이었을 뿐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이 한 뼘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서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